오늘 시도하라.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 내일이 아닌 오늘이어야 하는가? 오늘은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 인생의 소중한 하루이다.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당장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도하라. 변화하려는 마음을 실행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더욱더 놀랍고 값진 변화를 만날 것이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의 하루를 그것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입니다. 지은이는 지그치글러님이고 옮긴이는 이구용님, 펴낸 곳은 큰나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문. 쓸데없는 걱정 따윈 깨끗이 날려버리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골칫거리에 대해 미리 지불되는 관심. 끓기도 전에 먼저 넘치는 요리. 이는 다름 아닌 걱정에 대한 묘사이다. 인류는 언제나 크고 작은 여러 걱정과 함께 해왔다. 심리학 투데이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걱정거리를 일단 종이에 적어보라고 한다. 그렇게 글로 적어 나가다 보면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어 종종 근심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걱정거리를 기록한 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왜 내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지, 과연 이 걱정거리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예를 들어 밤늦게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는 이웃으로 인해 고통받고 걱정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 경우 친구의 걱정거리에 대해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 않고 정도를 넘어서 그 문제를 진정으로 걱정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원인 창조적인 정신을 고갈시키는 낭비에 불과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걱정이 정당할 때에도 그 걱정에 관해 자신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문해보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당신의 기분 또한 훨씬 나아질 것이다. 행동은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다 건전하고 또한 성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감정을 창조한다. UCLA에서 실시한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걱정을 극복하는 것과 같은 목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한번 선택해보라. 그로 인해 당신은 보다 행복해질 것이며 당신의 일상생활은 훨씬 더 건강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가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 결국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왔다. 이런 성공담 중 하나로 마이클 퀼렌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그는 시급 $2짜리 우편 담당 직원에서 시작해 43살 때 자산이 수십억 달러가 넘는 맥도날드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그는 두 아들과 두 손자를 둔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성공만을 중시하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그들은 항상 시간이 없다란 말을 한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부재한 것이다. 해야만 하는 일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자신의 인생에 포함시켜보라. 이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해보자.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이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지금은 연사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지만 몇 년 전 나는 재기 넘치고 인상적인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연사는 전체 강연을 통해 그런 것쯤은 문제도 아니랍니다 라는 말을 효과적이면서도 재치 있게 반복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처럼 지금 눈앞의 고민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사소한 문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골머리를 썩게 하는 고민 역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질 것이다.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것을 움켜쥐고 혼자서만 해결하려 든다. 위대한 사랑의 선언문이라는 책에서 데이브 그랜트는 내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될 리가 없어 라는 태도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공포심에 가득 찬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신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건 아니다. 다만 당신의 방식대로 행해지지 않을 뿐이다. 이는 편협한 사람들과 완벽주의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할 문제이다. 자기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좌절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며 좀처럼 완벽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훌륭한 노력과 최선을 다했다는 진지한 확신은 인생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성공은 정직한 노력이며 가치 있는 이상을 탐구하면서 스스로를 충분히 표현하는 것이다. 거기서 비롯된 결과는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지며 당신의 근심 걱정은 어느새 사라질 것이다.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버지가 두 명이었다. 한 아버지는 부유했고 다른 아버지는 가난했다. 그는 저서에서 두 아버지 사이의 철학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가난한 아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부자 아빠. 돈이 없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가난한 아빠. 난 할 수 없어. 부자 아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아빠. 부자는 덜 가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부자 아빠. 세금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빈둥거리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가난한 아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내가 일하고 싶은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다. 부자 아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면 사고 싶은 좋은 회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아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부자 아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가난한 아빠. 난 돈에 관심이 없어. 게다가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부자 아빠. 돈은 힘이다. 가난한 아빠는 로버트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다. 그러나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돈이 어떻게 기능하고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했다. 부자 아빠는 난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두뇌 활동을 중지시키는 행위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하는 대신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두뇌 활동을 풀가동시키라고 했다. 난 그걸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정신적인 게으름의 신호라고 지적한다. 가난한 아빠는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이었다. 반면 부자 아빠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부자 아빠는 가족과 자선단체에 수천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지만 가난한 아빠는 가족에게 빚더미만을 남겼다. 이들 사이의 차이는 바로 재정적인 철학이다. 행동이 변화를 가져온다. 동기는 운동하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는 중력이다. 동기는 당신을 위로 올라가게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는 위로 올라가려는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긴다. 우주 공간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전체 여행 과정에 드는 연료보다도 처음 5만 피트를 통과하는데 더 많은 연료가 들어간다. 그러나 일단 비행 궤도에 들어서면 위로 향해 날아오르면서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나머지 여행은 훨씬 쉬워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현재 자기 관리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면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면 당신은 가속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런 당신 앞에는 정말 짜릿한 경험이 펼쳐질 것이다. 여기에 나이 들었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는가?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준비해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라. 다음 차례로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열거해보라. 그런 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을 격려하고 고무시켜주는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논리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막상 부딪혀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재미있는 일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문제는 첫 단계에서 착수하는 일이다. 위대한 출발이 아니라
위대해지기 위해서 출발한다. 첫 단계는 두 번째 단계를 좀 더 쉽게 만들어주고 가속이 붙게 한다. 자, 그러니 첫 발을 내딛자. 52만 5,600분. 1년은 52만 5,600분이다. 당신은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시간이 없다는 진부한 핑계를 대기 전에 잠깐 짬을 내 운동을 시작하자. 제임스 리페 박사는 포춘지가 선정한 500명의 최고 경영자들을 조사해 그 결과를 자신의 저서 성공을 위한 건강에 밝힌 바 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최고 경영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나 더 운동을 많이 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한다. 그들 중 3분의 2는 운동이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건강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준다고 말했다. 시간이란 내는 것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20분만 걸어도 건강 증진에 놀라울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한다. 25년 전 운동을 시작한 이후 나의 생산성은 더욱 향상됐다. 운동은 나로 하여금 시간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주고 시간을 더 잘 조직해서 쓰도록 도와준다. 매 순간순간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순간도 절대 허비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들의 하루 일정에 운동 시간을 끼워 넣기를 적극 권장한다. 그것이 당신의 건강과 조직화 능력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계획해서 쓰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시간을 가로채어 갈 것이다. 운동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시간 사용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인생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은이 소개. 지그 지글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 중 한 명이며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세계적인 멘토이다. 주방기구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실패와 좌절을 딛고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성공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